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의 이별은 정말 이별인가요? 아니면 끝없는 고통의 연장선인가요? 며칠 밤을 잠 못 자고 핸드폰만 붙잡고 그 사람의 카톡 프로필만, 인스타그램 피드만 몇백 번씩 염탐하고 있지는 않나요? 괜찮은 척 웃어보려고 해도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 때문에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는 이별에 이렇게 서툴까요? 그냥 끝났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말을 듣지 않죠. 우리는 이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별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요, 징글징글하게 질척거리는 당신의 이별 후유증을 단칼에 잘라줄 겁니다. 괜찮게 이별하는 법, 다음 사랑을 위한 가장 이성적인 준비거든요. 우리가 이별 후에 미련을 못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랑해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심리학적인 덫에 걸린 거예요. 첫 번째 덫은요,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별을 하고 나면 우리는 억울합니다. 내가 쏟아부은 시간, 내가 들였던 노력, 내가 참아왔던 수많은 희생들, 이 모든 것들이 아깝잖아요. 손해본 것 같잖아요. 마치 이미 몇백억을 투자한 실패한 프로젝트를 손해보기 싫어서 계속 끌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억지로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본전 생각에 불과해요.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 투자한 모든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사라진 비용입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두 번째 덫은요, 과거 미화 작업입니다. 헤어지고 나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단점은 희미해집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말들, 나를 울렸던 행동들은 깨끗하게 지워져 버려요. 대신 아름답고 좋았던 기억만 필터링 되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뇌가 만들어내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행복했던 과거라는 환상을 더 씌우는 거예요. 솔직히 돌아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완벽했나요? 아니죠. 이별 직전에 당신을 괴롭게 했던 그 이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결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을 미련의 늪에 빠지게 하는 가장 최악의 행동 3가지를 짚어봅시다. 이것만 멈춰도 이별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 감정의 알코올 솜 사용을 멈추세요. 술에 취해서, 새벽 감성에 취해서 차마 맨 정신에는 하지 못할 연락을 시도합니다. 잘 지내니? 갑자기 네가 생각나서. 이러한 연락은 상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느끼는 불안함과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한 알코올 솜일 뿐이죠. 톡을 보내고 후회하고 다음날 아침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닌 당신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핸드폰에 금지 구역을 설정하세요. 술을 마셨을 때 연락할 친구를 미리 지정하고 핸드폰을 맡기세요. 두 번째, SNS를 통한 그림자 연애를 즉시 중단하세요. 상대방이 뭘 먹는지, 누구랑 있는지, 심지어 어떤 프로필 뮤직을 설정했는지까지 미세하게 관찰하는 행위, 이것은 현실 연애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고통스러운 그림자 연애입니다. 당신은 이미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그 사람의 삶을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나요? SNS 염탐은 이별의 과정을 무한 루프시킵니다. 차단하세요. 언팔로우 하세요. 이것은 치졸한 복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최후의 기회로 미화하지 마세요. 만약 이별 후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역시 우린 운명이었어 라고 착각하며 아무런 변화 없이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재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별을 야기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는 것은 같은 결말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별 후에 재회는요, 반드시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당신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괜찮게 이별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딱 3가지 원칙만 기억합시다. 첫째, 이별을 감정이 아닌 정보로 데이터화하세요. 이별은 당신의 인격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정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관계가 왜 끝났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명확한 이유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 혹은 우리는 미래를 같이 그릴 수 없어. 그리고 이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세요. 감정적인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이 데이터를 꺼내보세요. 감정은 흔들려도 팩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마무리 의식을 단호하게 치르세요. 괜찮게 이별하는 사람은 흐지부지한 관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물건을 정리하세요. 물리적인 접점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만약 만남이 필요하다면 미련을 표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물건을 교환하고 관계를 명확히 끝내기 위한 비즈니스 미팅처럼 대하세요. 상대방이 흔들려도 당신은 감정적으로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별의 순간은 가장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셋째, 자기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두세요. 이별 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을 탓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은 즉시 멈춰야 합니다. 관계는 50대 50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지속될 수 없어요. 이번 관계가 끝났다면 그것은 단순히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고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별 후의 고통은 그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시간과 나의 노력을 잃었다는 상실감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상실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다시 나에게 집중하세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친구, 새로운 목표를 만드세요. 이별은 아픕니다. 당연히 아프죠. 하지만 당신이 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괜찮게 이별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 이별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다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전에 이번 이별을 제대로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끝내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고통스러운 미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